그럼 내일 보십시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556페이지에 제23회 실기 실무평가 문제 2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매입거래 3점 회계자문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자, 회계자문 수수료니까 상품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개념 과목을 꼭 고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회계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푸는 시간을 드렸을 때 회계자문 서비스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어떤 개념 과목입니까? 하는 질문이 몇 분이 계셨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비용도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고 그래요. 800번대로 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회계자문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봐야 되고, 수수료 비용 중에 900번대로 써야 되는 수수료 비용의 대표적인 것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그 주식 그 매수에 관한 수수료.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투자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은 업무나 판매 관리 활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900번대 코드를 쓴다는 거. 이거는 회계자문이니까 회계는 회사 업무죠. 자, 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니까 혼합분계 해야 되겠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에서 거래처 국민은행 꼭 바꿔야 된다는 거.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로그인을 안 해놨네요. 강남 오피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7월 달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겠죠. 18일 입력하고 51번 과세 매입이고 품명에는 회계 자문 수수료. 뭐 오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오타 없이 여러분은 입력해야 됩니다. 자, 공급가액은 1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김성원 회계사무소.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분계는 3번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개정 과목을 바꾸는 게 이겁니다. 여기 매입부가세 10만원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처리 맞았지만 이 회계자문 수수료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수수하고 엔터 쳐가지고 그 중에서도 831번을 골라야 돼요. 다른 번호 고르면 안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변에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110만원 대금이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국민하고 엔터 쳐가지고 국민은행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엔터. 이렇게 마무리해라. 자, 평범한 문제지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상품을 그냥 그대로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안 바꾸고, 또 하나는 대변에 보통예금까지는 넣었는데 여기 거래처를 안 바꿔가지고 김성원 회계사무소가 거래처로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감점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는 세 번째 매출거래 면세 매출. 그래서 면세 매출은 계산서예요. 그래서 벌써 코드가 딱 떠올려야 됩니다. 아, 면세 매출 13번 유형으로 입력하는구나. 이건 13번 유형이에요. 자, 도서를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이다.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건
혼합거래로 분개하면 되겠고요. 본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도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이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알죠? 자, 날짜 18일 아니 20일이군요. 20일 13번 면세 매출 품명에는 오피스 잡지 50개에 만원 거래처는 대전 유통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 3번 혼합분계 해가지고 예, 잡지가 상품이라고 했죠. 예, 이 회사의 상품이 해당이 되는 겸용사업자니까 상품 매출로 두시고 차변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보통 예금이고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코드를 바꿔라. 네, 이렇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거 은행으로 코드 바꾸는 거, 거래처 코드 바꾸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 카드군요. 그러면 여러분 카드는 제가 그랬죠. 예, 합계를 입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합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는다든지 표시하는 것이 전표 입력할 때 막 바쁘다 보면 공급가액 이 습관이 돼가지고 공급가액을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웠다가 다시 입력하고 거기서 시간이 좀 지나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아예 카드 합계 딱 해놓으시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올겨울에 공기청정기 필요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 공기청정기는 뭐냐? 비품이다. 비품. 그래서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고쳐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둬야 되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는데 자, 구입을 했으니까 매입 쪽이에요. 매입 쪽. 그래서 카드로 구입을 했으니까 57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된다. 57번. 카드로 매출을 했으면 17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입을 한 거죠. 구입이라는 건 매입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보니까 거래 날짜가 거래 일시가 7월 23일입니다. 여기다 23일 카드 매출은 매입은 57번 카과 매입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삼성카드니까 그 영수증에 삼성카드 보이죠? 확인 눌러주고 여기는 공기청정기 자 수량과 단가는 모르니까 공급가액에 아까 표시했던 330만원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거래처는 드론마트를 거래처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카드는 전자세금 아니죠. 0번 또는 방향키로 비워두고 갑니다. 카드 거래는 4번 카드 분개하면은 쉽게 분개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청정기 매입은 미지급금 맞죠? 이거 외상 매입금이 되면 안 돼요. 미지급금 맞죠? 삼성카드사에서 아직 330만 원 안 줬으니까. 자,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자,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상품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비품이라고 고쳐놨죠? 자, 여기를 비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분계가 잘 수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했죠? 자,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전에 22회 할 때는 분량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 시간 재보니까 거의 끝까지 다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매입거래 4점짜리입니다. 왜 4점이겠느냐?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초대형 UHD TV를 샀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대개 대표이사가 자택에 썼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골프용품이라든지 이런 TV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대표이사가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TV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전자입력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개념 과목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대표이사가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한 TV다. 이거는 가지급금이다. 이거예요. 가지급금. 예. 가지급금이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업무 가지급금으로서 이 해외 출장이란다. 지방 출장 갈 때 돈 받아가는 거, 그거 가지급금. 지금처럼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어떤 물품을 회사의 이름으로 구입해 온 거, 요거 가지급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미지급금. 예. 그래서 가지급금,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면 됩니다. 예. 가지급금, 미지급금 분개다. 예. 그러면 이거를 유형은 뭘로 하느냐?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세금계산서를 가져왔고 업무와 무관한 불공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유형을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점표 입력을 하면은 8월 달로 바뀌는군요. 자, 8월 고치시고 날짜는 5일이고 54번 불공유형이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선택하고 여기는 초대형 TV 그냥 저는 TV만 그냥 입력하고 갈게요. TCV. 네. 수량 단가 수량이 1개에 단가가 350만원. 네. 거래처는 서울전자. 서울전자 주식회사 두 번째 있었군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3번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고쳐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박민우네요. 박민 엔터. 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 금액은 3850 플러스. 그리고 탭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서울전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의 핵심은 여기 유형부터 정확히 하고 가야 돼요. 불공. 뭐 다른 건 이제 쭉 평범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꼭 개인 내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대변에 부채 증가로 하시면 된다. 4점짜리였습니다. 불공을 4점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불공을. 자, 그 다음 문제는요. 6번 문제인데 매출거래 카드 매출입니다. 네, 또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 카드 나오면 합계에다 탁 합계. 자, 개인 소비자에게 팩스 용지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회사가 이 팩스 용품 상품이죠. 네, 상품.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름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강남 오피스 사무용품 도소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면 17번 카과 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카드 매출 전표의 날짜 거래 일시를 보면은 7월 23일입니다. 8월 달인데 다시 7월로 빠꾸했네요. 제가 지금 다른 거 보고 있군요.
8월 13일이네요. 네, 8월 13일. 네, 8월 13일. 네. 17번 카구아 매출. 카드사는 우리카드사 확인. 품명에는 팩스 용지. 수량 단가는 알 수 없고 금액은 합계 금액 264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강남 오피스. 아니 강남 오피스가 아니지. 우리 회사가 강남 오피스. 예, 이정미. 자, 전자세금은 아니니까 비워두시고 방향키로. 분계는 4번 분계, 카드 분계 하시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네, 우리 카드사에서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자,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맞았고, 네, 팩스 용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가 봐요. 예, 벌써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맡기신 금액. 돈을 입금이 됐어요. 부가가치세 정리하는데 입금이 됐다. 자, 자료 설명.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환급을 받았군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우리가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요,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미수금.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했었죠. 예, 환급세액은 차변의 미수금으로 세무서를 거래처로 해서, 여기 강남세무서를 거래처로 해서 해놨을 겁니다. 요 금액만큼. 6월 20일 거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월 30 일반전표에 가야 돼요. 일반전표에 가서 일반전표에 6월 30일 거래를 조회합니다. 그랬더니 미수금 강남세무서 아까 그 금액 그대로 있죠? 네, 이 금액을 오른쪽 버튼 복사 안 되나요? 네, 복사 안 되는 거. 이 금액 우리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똑같죠? 그래서 미수금 대변에 차변에 있는 것을 이제 대변에 입력하는 분계를 하면 됩니다. 자, 날짜는 며칠 날이냐? 통장에 입금된 날이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짜를 입력하시고 통장부터 할까요?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 2613250 엔터. 대변에 미수금 120번, 거래처는 강남세무서, 금액 26132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급세액이 입금되었을 때 이와 같이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이와 같은 분계를 해주시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 모두 24점짜리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결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요? 23회에서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강남 오피스의 결산을 수행하고 세무제표를 완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결산해라. 4점 주겠다 이겁니다. 자, 먼저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건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 자, 주식회사 서초에 주식 2,500주가 있는데 장부에는 한 주당 1,800원인데 기말평가 2,000원으로 시가가 조사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합니다. 자, 한 주당 200원이 올랐어요.
곱하기 2,500주 해보면 50만원.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50만원 싹 살짝 메모를 정확히 해놓고, 그 다음 동작 1500주가 있는데 1400원인데 1800원으로 한 주당 4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400원 곱하기 1500주 해서 60만원. 네. 뭐 적을 것도 없네요. 예, 6만 적겠습니다. 60만원. 그래서 플러스 110만원. 플러스 110만원. 예. 이거를 결산에 반영해야 되죠. 예.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차변에 110만원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이게 영업의 수익인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아시겠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자로 차변의 자산 증가 단기 매매 증권, 차변의 자산 증가 단기 매매 증권 107번. 네. 1100 플러스 대변의 단기 엔터 쳐서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905번 1100 플러스 엔터.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다들 쉽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동결산이라고 해요.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온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1%를 보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야 돼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저기 결산과 재무제표의 두 번째 메뉴에 있는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말일로 조회를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외상매출금의 요 잔액, 그리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대변의 잔액,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자, 1%니까 709 2460이 1%죠. 예. 거기서 마이너스 요 대손충당금 40만 원 빼줘야 돼요. 400 000 하면은 6,692,460 이걸 시험지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6,692,460 정확하게 적어놓고 받으러움을 계산합니다. 자, 받으러움의 잔액 여기 있죠. 자, 이것의 1% 그러면 602,000 60만 2천원이 되죠. 예. 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없네요. 그러면 차감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러움에다가 602,000을 시험지에 메모해 두는 겁니다. 예.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제 이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면서 이 계산기 한두 번 정도 쓸 거예요. 한두 번. 예. 아무튼 한두 번 쓰더라도 이 계산기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시험지에다 메모해 놓고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야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을 엽니다. 어디서?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 및 재무제표 맨 위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해야죠. 1월부터 12월 그리고 확인. 그런 다음에 판매관리비 쪽에 대손상각이라는 부분에 가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선급금 3개가 있는데 요 2개만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된다. 자, 외상매출금의 이 부분에다가 아까 메모했던 6,692,460 엔터. 받으러움에다가 602,000 엔터.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넣어주면 여기 7,294,460이 대손삼각이라는 거죠. 이게 합쳐서. 그래서 이걸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되죠. 네, 그리고 예 하면은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에 상품 매출 원가의 대체 분계하고 대손삼각비 분계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조회를 눌러보면 넘어왔죠?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하고 대손삼각비 차변에 대변에는 109번 대손 충당금과 111번 대손 충당금으로 쪼개져 가지고 차변의 대손삼각비 이런 분계가 자동 완성된다. 그래서 23회에 그 결산 문제는 아주 쉽게 문제가 나온 셈입니다. 별로 까다로운 게 없어요. 자, 다음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죠.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는데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여기 날짜 넣어줬네요. 1월부터 3월이라고 기간을. 거기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수하고 공급가액으로 옳은 걸 찾아라. 너무 쉽습니다. 자, 열려있는 거 닫을 건 닫아버리고 자,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해야죠. 클릭. 1월부터 3월이라고 알려줬죠? 일기예정. 1 엔터, 3 엔터. 엔터. 네. 전자세금계산서라고 그랬습니다. 전자니까 여기 전자에서 봐야 돼요. 예. 전자. 발급이니까 매출이에요. 만약에 수취한 거 물어본다 그러면 매입이고 발급했다 그러면 매출입니다. 발급했으니까 매출의 전자. 매수하고 공급가액. 여기가 매수고 이게 공급가액입니다. 그걸 답에서 찾으면 돼요. 4번인가요? 4번에다 딱 체크했다가 답안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라고 했습니다. 12월 말 현재 수도광열비는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손익계산서가 전기하고 나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회하느냐? 결산 및 재무제표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 그러면은 이쪽에는 당기 1월부터 12월, 오른쪽에는 전기 1월부터 12월 이게 나오죠. 자, 수도광열비는 어디 있어요? 딱 여기 있죠. 빼보면 되죠. 계산기가 또 이때도 필요하죠. 딱 들고 6 037 020 빼기 38 0000는 해보면 2,237,020이 나오더라. 2번에 답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지에서 2번에다가 이렇게 체크했다가 답안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 딱 해주면 됩니다. 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지금 23회의 그 실무 수행 문제를 해봤는데, 뭐 23회는 아주 쉽게 나온 뭐 특별히 쉽다기보다는 아주 평범하게 출제가 됐다. 뭐 애묘기는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네. 여러분 또 추가적인 질문 혹시 있나요?